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굉장히 이 잡지가 핫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잡지를 보면서 영화인의 꿈, 영화 기자의 꿈을 한때 꾸기도 했는데요. 벌써 나온 지 24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1995년에 창간된 시내21, 24년이 지났고요. 네, 새로 이번에 편집장이 여성 기자분이, 여기자분이 편집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자가 편집장이 된 것도 14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편집장을 모시고 올 한 해 영화계 연말정산을 해보도록 모셨습니다. 시내21의 장영엽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장영엽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럼요. 뭐라고 보통 하나요? 네, 일단은 이제 한 5초간 정적 뒤에 저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일단은 직접 보기 전에는 남자로 일단 아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네,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그 5초 정적에는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르기도 어렵고 또 받아 전화를 이제 하는데 예. 여자분이시네 이런 또 의외의 예.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14년 만이면은 14년 전에도 여자 편집장이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혜리 편집장인가요? 김혜리 기자님께서는 예. 네, 저희 창간 때부터 계셨던 기자님이신데 예. 저희의 그 모든 편집장님들을 올킬 하시면서 아직까지 그 편집장님을 하신 적은 없고요. 계속 그런가요? 이제 그 편집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렇군요. 누구였죠? 14년 전에는 그러면? 네, 14년 전에 이제 김소희 편집장님이라고요. 김소희 편집장. 네, 4대 편집장님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례지만 연차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12년 차. 11년 차. 12년 차. 12년 차. 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요즘은 예전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연차들이 많았어요. 네. 이 영화 잡지에. 근데 요즘은 좀 어떻게 좀 짧아졌나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사실 이번에 되면서 예. 저희 영화 잡지가 이제 역사가 오래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그 잡지가 이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제가 인사권자의 그 생각은 알 수 없으나 예. 좀 더 이제 젊은 그 감각을 한번 이 잡지에 불어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를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여자다 뭐다라는 게 여자로서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제 좀 촌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뭐 워낙 뭐 대통령도 여자가 뭐 이미 한국에서 나왔고 그래서 뭐 오늘 모신 게 여자 편집장이라서 오신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제 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개를 좀 하려고 이제 모신 겁니다. 일단은 시내21 저는 사실은 제 친구가 여기 시내21에 오래 다녔어요. 어떤 분이시죠? 예. 여기서 뭐 실력을 하는 거 궁금한데. 예, 이미 퇴사했습니다. 네. 퇴사했고요. 예. 한참 전에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내21에 계신 옛날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어찌됐든 예. 오늘 하려는 거는 한국 영화계 결산을 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고 영화가 있었는데 그럼 결산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올해 한국 영화계의 주요 뉴스, 꼭 한국 영화계가 아니더라도 영화계의 주요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편집장님? 올해 정말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저 사실 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 되게 많거든요. 2010년대 뭐 베스트 정리한다. 예. 왜냐면 2019년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네요, 벌써.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뭐 10년을 정리해 볼까? 영화계 소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 그런데 2019년에 일어난 그 이슈들이 굉장히 그 어떤 순위를 매긴다면 상위권을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년대가 많았어요. 문제가 아니라 올해만 일단 정리를 해보자. 네, 예. 그래서 올해가 너무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예. 일단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5편이 나왔고요, 올해. 이게 역대 최다인가요? 예, 역대 최다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나요? 참 5편이? 이 5편이 극한 직업이랑 극한 직업. 어벤져스 엔드게임. 엔드게임. 예, 그리고 예. 또 기생충 있었죠. 기생충. 알라딘, 그리고 알라딘. 겨울왕국 2편. 알라딘은 네. 이제 실사 영화 알라딘 네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전에까지가 이제 천만 영화가 4편이었었어요. 예. 이제 겨울왕국 명량, 인터스텔라 국제시장 나왔었던 2014년이 최다였는데, 지금 이제 5년 만에 그 기록을 깬 거죠. 그리고 또 올해 관객 수도 역대 최다였습니다. 관객 수도 역대 예. 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총 영화가 관객 수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한번 보니까요. 12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네. 2억 2천만 명이 올해 극장가를 찾았어요. 2억 2천만 명이요? 네. 아, 대단하네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인구 대비 이 지금 극장 관객 수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 거예요. 네네. 거의 한국이. 가장 높은 예,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수위인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유독 영화를 좋아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할 게 없다. 해놓고 뭐 다들 학원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뛰어놀 데도 없고 운동 뭐 생활 스포츠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 가장 손쉽고 만만한 게 영화 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간다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요. 예. 제가 그 이제 해외에 출장을 갈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극장들을 가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이 극장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예. 시설이 너무 좋아요. 한국 시설 좋죠. 네, 이렇게 멀티플렉스가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보통 한국은 극장이 다 그 좀 이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데 있잖아요. 예. 뭐 백화점이라든지. 네, 굉장히 이제 여가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에 극장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저런 영향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드렸습니다. 예,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네, 또 이제 올해 그 흥행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된 영화들에 대해서 저는 좀 그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예. 1,000만 관객이 5편을 돌파했다고 그랬는데 예. 여기에 좀 재밌는 그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일단 그 극한 직업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극한 직업이 올해 1,600만 명 돌파를 했거든요. 수원 왕갈비 치킨만 생각나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예상 밖의 흥행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영화계 소문이 좀 돌거든요. 예. 이제 그 영화 어떻대 이럴 때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대, 잘 나왔는데 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예. 크지 않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예, 블록버스터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한 뭐 500만은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 보니까 1,600만까지 간 거죠. 대진운이 좋은 건가요? 대진운이 좋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이제 설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 다른 영화들이 좀 쉽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스코어들이 떨어지면서 돌파를 하기도 했지만 예.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블록버스터만 잘 되는 시대가 아니다. 예. 이제 이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자영업자의 애환이라는 시대 정신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고 또 이제 코미디 장르의 부활을 알린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라인업 보면 코미디 영화들이 슬슬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한 영화라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흥행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려줬던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알라딘 역주행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역주행이라면 어떤 역주행이라면 현상이었나요? 뭐냐면요. 보통 요즘에는 개봉하면은 첫 2주에 그 승부가 결정이 나요. 아. 네.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물량 공세로 예. 딱 이제 기선제압. 네네, 그래야 되는데 이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첫 주행가 80만 명밖에 안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1,000만까지 간 케이스예요. 매력이 뭐였나요? 알라딘의 매력이 입소문의 매력. 제가 생각할 때는 윌 스미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음악입니다, 음악. 음악이요? 네. 아. 정말 한국만큼 이렇게 음악 영화 좋아하는 관객들 있을까 싶은데 왜 작년에도 보헤미안 랩소디 있었잖아요. 예. 이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제 음악이 흥겹고 그리고 뮤지컬리티가 풍부한 그런 영화인데 역시 또 그런 점에서 점수를 좋게 받지 않았나 싶고
또 싱얼롱 상영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래방처럼 예. 가사가 나오면서 같이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음악 영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음악 따라 부를 수 있게 같이 그 상영회 중간에 자막 넣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알라딘 같은 영화도 이런 싱얼롱 그 케이스를 그 마케팅 기법을 잘 활용을 해서 더 이제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도 싱얼롱이 항상 한동안 화제였었어요. 네네, 화제였었어요. 네. 그래서 저 그 기자가 거기 갔었대요. 그런데 싱얼롱이요. 예, 예. 싱얼롱 상영회를 갔었는데 막 몇 차례를 갔던 거죠. 예.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지점마다 예. 그 분위기가 다르대요. 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아니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 자막 나온다고 해서 이게 노래 부르기가 다 과연 같이 떼창이 쉽겠나?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건은 그거래요. 그 싱어롱 상영회의 관건은 네. 누가 하나 예. 예, 총대를 메고 딱 이제 부르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뭐 예전 기사도 나왔는데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옛날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우리?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와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의 영화가 호평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혹시 저 여기 있는 그 잡지 잠깐만.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오늘 신혜희 씨가 가져오셨는데요. 네네. 두 개가 예. 있어요, 지금. 예, 예. 하나는 이제 제가 지금 이거 처음. 전도연 씨인가요? 네, 전도연 씨인데 이거는 이제 어. 제가 편집장 처음 시작하면서 예. 만든 잡지라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예, 예. 그 뒤에 표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거요? 네. 예, 예. 이거 사실 지금 저희 그 내일 깔리는 잡지입니다. 아. 제가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거예요, 국민 예. TV에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근데 무슨 영화인가요, 이게? 이거는 천문 하늘에 묻다라는 영화고요. 아. 한석규 씨, 최민식 씨 주연을 한 영화고. 쉬리 이후로 몇 년 만인가요, 이분들은? 이분들도 지금 거의 한 20년 만에 그러니까요. 졸업하신 것 같고, 제가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예, 넷플릭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 넷플릭스 영화가 저희가 이 연말 베스트 지금 설문을 했는데 예. 1, 2, 3위를 전부 차지했어요. 올해 외국 영화 베스트 1, 2, 3위를.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한 것이 네. 1, 2, 3위를 다 차지했다고요? 네네. 그런데 오.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결과였어요. 저희로서도.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어떤 작품성으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1, 2, 3위를 제가 여기서 최초로 또 공개를 하자면 예. 아이리시맨이 1위였고 예. 2위가 로마였고 예. 3위가 결혼 이야기였어요. 예. 이 세 가지 이제 영화를 세 가지 영화가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예. 지금 현재 이제 골든글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이제 이 넷플릭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품성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매해 굉장히 이제 영화 감독들, 좀 이름 있는 영화 감독들에게 이제 창작의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점점 끌어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극장에서. 뭐 봉준호 감독도 옥자를 넷플릭스에서 네. 만들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만든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 극장용 영화를 제작하는 그 제작자라든지 투자 배급사에서 이건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네요. 네. 시대가 변하고 있네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성수기야. 영화 성수기, 영화 비수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보통은 왜 한국에서 전통적인 극장 성수기라고 하면 여름방학 시즌, 여름방학 시즌,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바짝 네, 추석 때, 때, 설, 예. 그다음에 겨울방학이죠. 그런데 올해 흥행한 영화들을 보면 비수기에 전통적으로는 비수기로 여겨지는 그런 시즌에 나온 작품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알라딘 기생충 다 네. 5월에 나왔고요. 5월이요? 네,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천만 아까 영화였는데 이것도 4월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원래 그때는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극장 잘 안 가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책도 심지어 잘 안 내요, 그때. 책 안 팔린다고. 아, 책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런데 올해는 이때 관객들이 몰렸고요. 반면에 여름 시장에 이제 엑시트는 사랑을 받았는데 네. 사자라든지 나란말싸미라든지 봉오동 전투 이게 다 여름 영화였단 말이죠. 예. 좀 규모가 큰 그런 영화였는데 이런 영화들이 예상보다는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CGV 리서치 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분석하는 데인데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센터에서 조사를 하는데 올해의 키워드가 탈공식이에요. 탈공식. 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는 성수기에 굉장히 규모가 큰 영화가 예. 잘 되고 그리고 또 비수기에는 좀 이제 중급이나 아니면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죠. 올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관객들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아니고 예. 입소문이 이제 좋다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좋거나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왜 얼마나 볼 게 많아요. 영화뿐만이 아니고 예. 뭐 OTT 플랫폼이라든지 굉장히 그러니까요. 볼 게 많은데 그 볼 게 많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재밌는 것만 골라서 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볼 게 많은데 지금 우리 핫식스를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댓글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미스백, 미스신가요? 백신가요? 예. 시내21 저도 오랫동안 구독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다시 사니 시내21 좋아요. 힘내라 대한민국. 좋은 영화들 말씀하셨고요. 박찰스님이 웃으며 살기 힘든 시대 그래서 극한 직업이 흥해한 듯해요. 김유진님이 모습도 차분하고 말씀도 차분해서 편하게 들려줬습니다. 우리 편집장님을 칭찬하는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어떤 또 특징이 있었나요? 네, 올해는 또 여성 서사 영화와 여성 감독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한 해였어요. 저희가 또 아까 잠깐 연말 베스트 영화 얘기했었죠. 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특히 언급하고 싶은 그 영화가 벌새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벌새요? 예. 예, 잘 못 들어봤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게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였던 영화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벌새라는 작품을 김보라 감독이라는 여성 감독님이 연출을 예. 하셨는데요. 올해 국내외에서 영화제 몇 관왕인 줄 아세요? 많이 받았으니까 말씀하신 한 5관왕? 44관왕이에요. 44관왕이요? 네. 아니 일단은 영화제가 44개나 있어요. 지금 뭐 많아요, 영화제.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44관왕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기록 깰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지금 볼 수 있나요? 어디서? 지금 DVD 아마 같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이제 그 극장 개봉은 끝났는데 예. 아마 IPTV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최근에 뭐 이제 배우 기획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지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꼭 봐야 되겠네요. 도대체 44관왕은 어떤 영화길래 달성을 했는지 어쨌든 근데 이제 여배우 여감독이 이제 만들었다. 김보라 감독이.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영화가 44관왕까지 왔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영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10대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10대 소녀의 1990년대가 배경이고 10대 소녀의 서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10대 소녀가 주인공인 작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한국 영화에서 배제되어 왔던 어떤 그 10대 소녀의 서사를 스크린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잡지에서도 지금 연말 베스트 영화에서 기생충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영화예요. 이 벌새라는 작품이. 어떤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한국 영화 베스트 10을 뽑았을 때 누가 뽑았? 그거는 이제 시내21 기자와 시내21 평론가들이요. 기자와 평론가들이. 네, 평론가들이 뽑은 영화인데 1위가 기생충, 2위가 벌새. 네.
더 보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 심지어 별명이 예. 독립영화계의 기생충입니다. 독립영화는 뭔가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 같지가 않지 왜 기생충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예. 잠시 제가 그 추가로 소개드리면 벌새는 지금 몇 개 독립영화 상영관에서 지금도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트하우스 모모라든지 필름포럼 그리고 네. 에무시네마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서사 영화 그리고 여성 감독의 활약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올해 뭐 이런저런 영화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으로 눈에 띈 거는 역시 기생충이었어요. 예, 네네. 일단은 뭐 칸느 영화제였죠. 네, 깐 영화제. 칸 영화제에서 이제 작품상을 수상을 했고 감독상이었는 작품상인가요? 황금종려상입니다. 황금종려상이죠. 네. 제가 영화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해서 그것도 화제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네. 봉준호 감독이 제가 듣기로는 뭐 인터뷰만 한 100번 했다고. 100번 넘을 거예요, 예, 제 예. 생각에는. 네, 100번은 넘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일단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황금종려상 받으셨을 때.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했습니다. 그때. 그러셨어요? 네, 와, 그랬는데 굉장히 뭔가 가슴이 벅차 올랐겠어요. 그 받는 순간에. 그때는 정말 그때 프레스 센터에서 예. 한국 기자들 다 모여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막 화를 냈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아니 정말 너무너무 예민했던 순간인데 그런데 딱 황금종려상을 부르는 순간 다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 기자들 다 일어났고 막 소리 지르고 외신 기자들이 신기하잖아요. 예. 외신 기자들이 저희 찍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아니 이 국뽕은 뭐지 그러면서. 그런데 예. 정말 이거는 국뽕 느낄 만한 순간이었던 게 예. 제가 깐 영화제 많이 취재를 했지만 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감독은 자국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어로 그 말을 하면 전 세계 이제 언어로 통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어로 이렇게 그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전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는 늘 기자회견장에 있었는데 예. 그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말 들어본 적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생충이 세운 기록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국내에선 또 1000만 관객을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정말 황금종려상을 탄 영화가 1000만 관객 넘고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게요. 이렇게 작품성과 대중성 다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해내셨고 예. 그리고 또 북미 평단이 정말 아시아 영화에 관심 없거든요. 예. 정말 심드렁한데 지금 저도 이제 영화 기자다 보니까 해외 잡지들 계속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잖아요. 해외 예. 매체들. 근데 예. 지금 이제 영미권 매체에서 베스트 영화 그 리스트가 쏟아지고 있는데 1위가 기생충이에요. 1위가 기생충이라고. 정말 전 상위권- 세계 영화들 중에? 예, 전 세계 영화들 중에 올해 영화 베스트에 예. 기생충을 1위로 뽑은 매체들이 정말 많아요. 타임지도 올해 영화나 톱10에 선정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뭐 많이들 선정을 하고 있네요, 진짜로.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소개드릴 게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최초로 제 소개드리는 건데, 예, 예. 저희 이제 연말 베스트에서 한국 영화 1위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예. 축하드린다고 연락을 드리면서 예. 코멘트 좀 보내주세요 했거든요. 봉준호 감독한테. 네, 예. 네, 지금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지금 그 해외랑 국내 오가면서 너무너무 바쁜데도 그래도 이제 시네시빌이라고 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음성 메시지를요? 네. 근데 그 음성 메시지가 전 너무 좀 재밌었는데, 예, 예. 일단 올해가 봉준호 감독님이 데뷔가 한 지 20주년 되는 해예요. 데뷔 20주년. 네, 20주년인데, 올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거는 즐거운 해프닝일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은 주변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정말 영화만 생각하면서 노력하겠다 앞으로 그런 소감을 해주시면서 이제 재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나리오를 평소에 쓰실 때 예. 어떤 영화든지 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래요, 자기가. 어. 근데 기생충은 2017년 가을에 썼는데 예.
너무 잘 써줬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르르 써줬대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차기작을 또 준비를 하실 건데 예. 본인이 기생충을 썼을 때처럼 다시 그렇게 쓸 수가 있을지 앞으로. 그래서 그때 내가 뭘 먹었더라? 그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뭘 먹었기에 그렇게 잘 썼지? 요즘에 그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하. 술을 먹지 않았을까요? 낮술을 드시고 잘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를까요? 네, 저는 오를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까지 반응이 뜨거우면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단지 후보에 오르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 왜 보통은 왜 외국어 영화상 후보는 네. 깐에서 황금종려상 탄 영화는 오스카에서 외국어 영화상 정도는 후보에 굉장히 수월하게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뿐만이 아니고 감독상이라든지 작품상이라든지 각본상 같은 그 주요상 있잖아요. 네. 저는 주요상 부문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제 추측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고요. 아,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저 화면에 봉준호 감독이 가운데 계시니까 뭔가 봉준호 감독님 모시고 우리 방송하는 것 같더니 착각이 살짝 듭니다. 예. 이제 올해는 끝났고 거의 끝났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 네. 상반기에 좀 네. 주목할 만한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많죠, 내년에. 예. 네, 영화가 많은데요. 저는 일단 1월에 공개될 예.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스타워즈. 네, 이 작품도 궁금하고요. 예. 또 1월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남산의 부장들.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이병헌 씨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인 거죠, 대통령 암살 네,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뭐 실화에 기반을 하고 있다거나 아직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름이 뭐 박정희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 극중 이름은.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줄거리만 보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아닌가 싶은 그렇게 떠올리게 하는 영화고요. 또 2월에는 넥스트 봉준호라고 불리는 감독이 있습니다. 예. 윤성현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예. 이분의 이제 신작인 사냥의 시간이라는 예. 영화가 또 기대가 되고 예. 또 마블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아, 드디어 이제 단독 영화가 나오는군요. 네. 블랙 위도우가. 네. 예. 그래서 이 작품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게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종종 한 번씩 나와서 우리 그럼 영화, 우리 굉장히 품격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영화 얘기를 하니까. 맨날 적폐청산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영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품격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종종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21의 장영혁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